텍사스주에서 만취한 한인 남성이 언쟁을 벌이던 한인 여성 업주를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절도범들이 한 한인 업소의 지붕을 뚫고 침입해 3분 만에 금품을 갈취한 뒤 도주했습니다. 잇따른 업소 절도 피해에 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 트럼프 대선 캠프가 촬영되지도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을 합성해 무죄라는 문구와 함께 가짜 머그샷 티셔츠 판매에 나섰습니다. LA시가 세입자 퇴거 조치 양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한 교육부가 학교 건물의 창문을 방탄 유리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첫 소식입니다. 대만 총통과 연방 하원의장이 미국 LA에서 오늘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습니다. 미국 여야 의원들이 동석해 회담한 데 이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서서 회견도 가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메카시 하원의장은 대만 차이 총통을 미국의 친구라고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직접 회담 장소 밖으로 나와 차이 총통이 타고 온 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영접했습니다. 이어진 회동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10여 명이 동석했고 미국과 대만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이 끝나고 메카시 의장과 차이 총통은 공동 회견도 가졌습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은 고립되지 않았다며 미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강조했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도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o preserve peace, we must be strong. I would like to add that we're stronger when we are together. 중국은 이번 회동이 대만 해협의 평화를 파괴하는 도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역에서 중국군 항모 전단이 훈련을 벌이는 등 연일 무력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며 중국의 군사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Beijing should not use the transits as an excuse to take any actions to ratchet up tensions. 특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중국이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텍사스주의 한인타운에서 만취한 한인 남성이 업주인 한인 여성과 언쟁을 벌이다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댈러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9시 40분쯤 로열레인에 위치한 주점 해피데이에서 62세 조완백 씨가 주점 업주인 53세 한인 여성, 영어 이름 종선 와그니로 알려진 강희정 씨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조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 들어왔으며 한인 업주가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만 마시라며 나갈 것을 요청하면서 말다툼이 생겼고 이후 잠시 나갔던 조 씨가 다시 업소로 들어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조 씨를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으며 피해 여성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There were some witnesses that did detain the suspect. If there's anyone who grabbed the suspect and detained him, where the suspect's at right now, he's been charged with murder and ag assault, and he's at Dallas County Jail. That's part of the ongoing investigation. Yeah, we haven't released how many times he's shot, so we haven't released that information. That's all part of the ongoing investigation. We're going to let the detectives figure all those details out. There was an argument. There was an argument between the suspect and the victim.
조 씨는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총 52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았으며 앞서 지난 2015년에도 폭행 혐의로 9개월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한인 식당 킴 레드로즈 레스토랑에서는 42세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진 가운데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와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급기야 지붕을 뚫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어 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의 한인이 운영하는 리컬스토어에서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30분쯤 대낮에 절도범들이 지붕을 뚫고 밧줄을 타고 들어와 복권과 현금, 담배 등을 훔쳐 달아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국은 절도범들은 전기톱으로 너비 20인치 정도의 지붕에 합판을 자르고 매장에 침입해 준비한 가방에 현금과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업소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이 모든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시간은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업주는 15,000달러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경찰이 증거 수집 등 용의자 검거에 착수했지만 절도범을 잡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최근 리컬스토어 등 업소 10군데 이상이 절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인 업주들은 잇따른 절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가장 관심이 쏠리던 부분이 머그샷 촬영 여부였습니다. 결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별 예우를 들어 머그샷은 찍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머그샷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지지자들의 새몰이를 하기 위해 가짜 머그샷을 인쇄한 티셔츠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반기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캠프에서 판매하는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정면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머그샷이 인쇄돼 있고 그 밑엔 무죄라는 문구와 차기 대선의 47대 대통령을 의미하는 숫자도 삽입됐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트럼프 대선 캠프가 직접 제작해 공식 판매에 나선 겁니다. What they're doing to Trump, targeting him, is to stop him from running. They think they're going to take him out, but what it's doing is it's just making him strong.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차기 대선을 위해 이 같은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 기소 결정 이후 진행된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선거 자금도 5일 만에 $10,000,000를 모금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민주당 측에선 오히려 득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핵심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낸다 해도 사법 리스크와 과격한 발언 등이 본선에서 승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도파의 표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재판과 현재 진행 중인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한 수사 결과 등이 대선판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의 초대형 사이버 범죄 시장이었던 제네시스 마켓이 폐쇄되면서 각국에서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 등 15개국의 국제 공조로 해킹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거래된 제네시스 마켓 웹사이트를 압류한 뒤 전 세계에서 120여 명의 범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FBI는 이번에 확인된 거래 정보들만 해도 전 세계 150만 대의 컴퓨터에서 해킹된 8천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제네시스 마켓에서 은행 계좌, 로그인 정보나 SSN, 각종 비밀번호와 주소 등 여러 종류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킹한 정보로 돈을 가로채는 등 2차 범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는 회사나 기관에 거액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FBI는 지난달 또 다른 사이버 범죄 시장 브리치 포럼을 적발했으며 또 지난 1월 하이브라는 사이버 범죄 조직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가운데 LA시가 자체적으로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LA시는 세입자 퇴거 조치 양산을 막기 위해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까지 지켜야 할 새로운 절차 등을 포함한 보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가 렌트 공간의 크기에 따라 특정 액수의 렌트비를 밀리지 않았다면 퇴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의 경우 $1,534, 원베드룸은 $1,747, 투베드룸은 $2,222, 쓰리베드룸은 $2,888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일반 유닛에 거주하는 경우 12개월 내에 10% 이상의 렌트비 인상 조치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사를 할 시 해당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학생들에게 총을 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신시내티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신시내티의 우드워드 고등학교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살과 17살의 학생 2명에게 갑자기 한 차량이 다가와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총에 맞아 다친 학생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용의자들이 타고 있던 젓갈색 차량을 찾던 도중 인근 지역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비슷한 차량을 발견해 차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을 체포하고 이번 총격 사건과 연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가 발생했던 텍사스주에서 한 교육부가 소속 학교 건물의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할 계획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데니슨 독립교육부는 주정부로부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명목의 기금을 확보했다면서 이를 통해 교육부 내 학교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부 측이 밝힌 방탄유리는 필름형 방탄유리로 총격 등의 충격이나 외부 침입이 발생했을 경우 창문이 깨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교육부 측은 방탄유리가 모든 총격을 막진 못해도 교실의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면서 향후 모든 캠퍼스에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메트로링크가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 무료 탑승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통근 열차인 메트로링크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차 이용객들에게 무료 탑승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들은 당일 역 승차권 기계에서 프로모션 코드 얼스데이 2023을 입력하면 무료 승차권을 받을 수 있으며 메트로링크 앱을 통해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트로링크는 지구의 날 기념으로 여행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승자 3명을 선정해 연간 무료 승차권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과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도 지구의 날 기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들과 LPGA 선수들이 출전하는 CM 프로엠 골프 대회가 테미큘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인 선수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교 학생팀을 위한 후원도 진행됐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LPGA 한국인 루키 가운데 최연소 선수인 홍예은 선수가 통쾌한 티샷을 날립니다. 한인 2세 LPGA 골퍼인 제니퍼 장 선수 역시 힘이 넘치는 샷을 선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테메큘라에서 열린 캐릭터 미디어 프로암 골프 대회는 32명의 LPGA 선수와 100여 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I fondly remember 10 years ago when the event first came to Journey. It was an incredible experience and a great day, and somehow every year we make it a little bit better. So just fantastic to be part of it.
이번 경기는 자선 모금 대회로 골프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합 올 때마다 확실히 한국 사람들 목소리는 커요. 어디서는 들려요. 그런 면에서는 편하고 좀 부담되긴 해요. 어쨌든 그 좀 좋은 모습 같은 거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꽤 있고 또 이 환경 속에서 좀 적응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저도 잘 적응한 만큼 많은 분들도 좀 이제 더 편안하게 여기시고 저랑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날 대회에는 그레이크 오크 고등학교의 소녀 골프팀을 초청해 학생들이 경기를 직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커뮤니티 행사의 역할도 이어갔습니다. 캐릭터 미디어 프로암 대회는 지난 2017년부터 고등학교 골프팀의 기부를 진행해왔으며 올해에도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홍예은 선수와 로빈리 선수 등 한인 선수들의 기량과 매너가 돋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폭스바겐의 일부 차종 차량에서 에어백 결함 문제가 확인돼 미 전역에서 수십만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폭스바겐은 앞 좌석의 보조석 에어백 센서의 결함으로 인해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미 전역에서 판매된 14만 3천 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의 리콜 차량은 2018년부터 2021년형의 대형 SUV 차량인 아틀라스와 2020년형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모델이 포함됐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현재까지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부상은 보고된 바 없지만 리콜이 되기 전까지 보조석에 탑승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리콜 통보가 통지될 예정이며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의 자동차 안전 핫라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어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내일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경제협력 방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에어버스, 로레알 대표 등 기업인 60여 명과 작곡가이자 중국 유명 배우 공리의 남편인 장미셸 자르 등 예술가들이 동행했습니다. 내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3자 회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과 이어진 3자 회동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과의 경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중국이 실질적인 중재 노력에 나서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De pouvoir participer à des initiatives utiles à la population ukrainienne. Et donc je pense que ce dialogue avec la Chine est indispensable. 또 시 주석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서방의 대중국 견제 연대에 균열을 낼 기회로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在这个全球化的时代啊，这个互相依赖的时代啊，他们不赞成脱钩啊，希望能够继续加强和中国的合作。 마크롱 대통령은 내일 광저우로 이동해 현지 학생들과 교류 행사를 갖고 중국 투자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IAEA는 현지 시간 5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도쿄전력 등 일본 당국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검증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보고서에서 IAEA는 도쿄전력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 환경 경영 영향 평가와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후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계획 중 해안 3km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의 영향을 제외했는데 관련해 더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환경 영향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 탄소 등 잔류 핵종의 농도 추정치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IAEA 전문가들이 작년 11월 일본을 찾아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을 조사한 내용에 한정된 것으로 추가로 현장을 조사한 내용이나 현지에서 채취한 해양수 샘플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은 5차와 6차 보고서로 나올 계획입니다. IAEA는 일본이 올해 안에 방류를 시작하기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과 함께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두 번째로 열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를 다룬 어제는 지난해 첫 회의와 달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통일부의 대응 심리전을 주문했고 한일 관계는 짧게 언급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 일반 국민과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지난해 1차 때와 달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일부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국내 단체에 간첩 행위를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통일부에도 대응 심리전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라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응 심리전은 올바른 대적관 확립과 국민 통일 교육 강화를 강조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강조됐습니다. 지난달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외교 분야에서 특히 관심받고 있는 한일 관계는 짧게 언급됐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 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회의 내용을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현안들을 잘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발언했다며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나 대리인 측은 참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들이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패널 100명을 다 확인할 필요를 별로 못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국의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4명이 적발됐습니다. 시음 행사를 가장의 집중력에 좋다며 학생들에게 권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부모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목길. 여성 2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걸어옵니다. 인근 학원가로 진입한 2사람. 가방까지 팔에 걸친 채로 2손에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잔뜩 들고 다닌 건 한 음료 제품. 메가 ADHD라는 상표명이 붙은 이 병에는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 하단에는 누구나 알만한 제약사의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를 다니며 중고생들에게 두뇌 활동에 좋은 음료수라며 시음 행사 중이니 마셔보라 권했습니다. 저 월요일날 봤어요. 횡단보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치시면서 이거 먹어보려고 그냥 좀 뻘미칙해서 그냥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빨리 오긴 했는데.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별 의심 없이 이 음료를 받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음료를 권하며 설문조사를 핑계로 부모들의 연락처를 받아낸 일당이 다음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막으려면 현금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부모들의 경찰 신고가 지금까지만 6건입니다. 실제 학생들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해봤더니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시음 행사를 빙자해 이른바 마약 음료를 나눠준 걸로 확인된 용의자는 모두 4명. 경찰은 동대문구에서 40대 여성 용의자를 체포했고 또 다른 20대 남성 용의자는 자수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 연지호, 35살 황대한, 35살 이경우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로 의심받아온 가상화폐 업체 관계자 황모 씨의 남편을 추가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히 나왔다며 범죄 예방의 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호와 황대한은 납치와 살인에 직접 가담한 혐의, 이경우는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살인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이들의 배후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쇼핑몰에서 가상화폐 업체 피코인의 관계자 유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일당의 배우로 지목된 유 씨를 검거하기 위해 예정됐던 참고인 조사까지 미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피코인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황모 씨의 남편입니다. 체포 현장에는 부인 황 씨도 함께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이들 부부가 코인의 시세를 조종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세 조종을 둘러싸고 한때 동업관계였던 피해자 최모 씨와 황 씨 부부 사이가 틀어진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황 씨와 피해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 둘이 판매와 홍보를 맡았던 코인의 시세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자 피해자 최 씨는 이거 코인 차트가 왜 이러냐고 물었고 황 씨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댄 거라며 2시부터는 시작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황 씨가 시세 조종 계획을 피해자에게 암시한 걸로 보입니다. 황 씨는 이런 과정을 거쳐 얻은 수익을 본인 소유의 코인 지갑으로 빼돌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숨진 최 씨는 체포된 유 씨에게 이번 일은 공동의 프로젝트라며 부인 황 씨가 혼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의 시세 조종이 기가 막힌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재단 쪽으로 약속한 금액을 이제 입금해야 되는 그런 날짜들이 있는데 이제 입금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경찰은 이때부터 피해자와 황 씨 부부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됐고 7개월 뒤 황 씨가 호텔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 최 씨를 고소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원전 내부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국제기구가 수중 로봇 탐사선이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원자로 아래 구조물 부분인데요.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바닥에는 핵연료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다. 원전 내부에는 녹아내린 핵연료가 900톤 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원전 내부의 핵연료 잔해가 제거되지 못한 상태고요. 지금도 원전 일대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로 부임한 주 러시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미국과 서방에 있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17개국 대사에게 신임장을 주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2014년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정권 축출을 미국이 지원했던 것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또
또 유럽연합 대사를 향해서도 EU가 러시아와 대결을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양쪽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회색 기둥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몰려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32명이 숨진 가운데 중서부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주에서 또다시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곳곳에서 거대한 토네이도가 포착됐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와 함께 야구공만한 우박까지 쏟아지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시설물이 손상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린이집에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 어린이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린이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은 곧바로 자수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는 사흘간의 공식 애도 기간이 선포됐습니다. 영국이 난민 수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영불 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이 묵을 바지선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선실 220개 규모의 배에 현재 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이주민 500명을 머물게 할 예정인데요. 영국 정부는 난민 신청자를 호텔에 수용하는 데 하루 600만 파운드, 약 98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바지선을 운영하면 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불법 이주민에 대한 비우호적인 메시지를 줘서 이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호주의 한 정치인이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GPT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의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호주 소도시인 헵번샤이어의 시장인 브라이언 후드는 자신이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정보를 챗GPT가 제공했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대화형 AI 프로그램에 대한 첫 명예훼손 소송이 될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차를 대기도 전에 사람만 와서 주차 자리를 맡아놓는 사례 때문에 종종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주차 자리를 맡겠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버린 사람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이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남편이 여성의 손을 잡아 끌어도 뿌리치며 꼼짝하지 않는데요. 주차장 알박기 레전드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온 영상입니다. 글쓴이가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요. 부산의 한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다 빈자리를 발견해 주차하려 했는데 한 여성이 뛰어오더니 남편 자리라며 차를 세우지 못하게 막아섰다고 합니다. 비켜달라는 요구에도 내가 먼저 와서 기다렸다. 남편 올 때까지 못 나온다며 버텼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인데요. 글쓴이가 경적을 울리자 여성은 아예 그 자리에 드러누워 꼼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가 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 주차했다고 하네요. 개, 고양이 기르는 손님 세탁물은 받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욕설까지 섞어서 현수막으로 걸었던 무인 빨래방의 업주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업주가 최근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라 계속 이러면 해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점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해당 업주는 일부 손님들이 동물의 털과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을 공용 세탁기에 돌려 악취와 기계 고장에 시달렸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엔 양해를 구했지만 달라지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까지 포함된 현수막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욕설과 거친 표현을 뺀 현수막으로 바꿔서 걸었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는 고객은 오염이 심한 세탁물과 반려동물 의류 등의 세탁은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업주가 욕설까지 쓴 건 너무했지만 이 빨래방 손님들도 기본 예절을 갖춰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천의 한 음식점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도둑질 도중에 매장에 있던 소주병을 따서 마시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음식점 계산대를 뒤적이는 한 남성, 바로 이 식당에 침입한 절도범인데요. 현금을 뒤지다가 훔쳐갈 만한 것이 없다고 느꼈는지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 자리에 앉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5분 동안 술을 마셨다는데요. 음식점 주인은 도둑이 음식점을 나와 복도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이 절도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도둑이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냐며 황당해하면서 빨리 범인이 잡히길 바란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코로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전국 학교들이 수학여행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비용 때문에 학부모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초중고교 1,320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01곳이 올해 수학여행 계획이 있다는데요. 예상 비용을 보면 학교들은 제주도는 60만 원에서 70만 원대, 부산권은 50만 원대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올라서라는데 안 보낼 수도 없고 정말 부담스럽다는 학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도 자신의 SNS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하나 둘 실천하던 캐나다 10대 청소년이 끝내 세상을 떠났는데요. 마지막까지 담당했던 어린 학생의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헬리콥터 타고 비행하기, 꿈에 그리던 프로 아이스하키 럭비 선수 만나기, 그리고 뜨거운 멕시코 열기 느끼며 여행하기. 캐나다에 사는 18세 남학생이 지난 8개월간 이뤄낸 자신의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꾸준한 항암 치료로 지난해 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재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버킷리스트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병세가 위독해지자 SNS에 버킷리스트 완성이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이후 그의 형은 동생은 가족과 함께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동생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부딪힌 순간 휴대폰에 1달러가 결제됐다는 문구가 뜹니다. 캐나다의 한 카드사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날치기 수법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사용 카드 리더기를 주머니에 넣은 남성이 한 남성과 일부러 부딪힙니다. 그 순간 돈이 결제돼 빠져나간 건데요. 카드의 비접촉 시 결제를 이용한 범죄로 잠깐 부딪힌 순간 쥐두새도 모르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한국에선 많이 보급되지 않은 서비스인데요. 비접촉 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가 있다면 해외 나갈 땐 조심해야겠죠.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